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한국에 이어서 인도에 출시되는 갤럭시 S22에도 엑시노스가 아닌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탑재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갤럭시에는 원래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가 병행으로 탑재되는 게 맞긴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인도 수출용 폰에는 계속해서 엑시노스 AP만 탑재가 됐었거든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스냅드래곤으로 대체가 된 거라 엑시노스 생산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엑시노스를 대다수 지역 제품에 출시하지 못한 것은 낮은 수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수율은 전체 생산량 대비해서 정상 제품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정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분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율도 낮게 나옵니다. 뭐 당연하죠. 1나노라는 것은 10억분의 1m거든요. 회로 선폭을 10억분의 4m로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공정 난이도는 역대 최고라고 보시면 되고, 난이도가 어려운 만큼 수율도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납기일은 제대로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7년 만에 스냅드래곤으로 전격 교체가 된 걸 보면 생각보다 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엑시노스는 AMD와 2년 6개월 동안 합작으로 만든 AP라서 기대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수율과 성능 모두 기대 이하로 나와서 다소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4나노라는 공정 자체가 인류가 처음 시도하는 공정이고, 수율은 둘째치고 아예 4나노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전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TSMC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엑시노스 대신에 탑재됐다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도 삼성전자 4나노 파운드리에서 생산되거든요. 똑같은 4나노에서 제조가 되는데 엑시노스는 수율이 개판이고 퀄컴은 수율이 높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둘 다 낮게 나올 겁니다. 아니, 아마도 엑시노스가 오히려 수율이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엑시노스는 삼성전자 LSI에서 자체 설계를 하지만 스냅드래곤은 퀄컴에서 설계하잖아요. 같은 4나노라면 본인들이 직접 설계한 엑시노스가 만들기도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제조 공정까지 염두에 뒀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도 왜 엑시노스를 버리고 스냅드래곤을 채택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차피 둘 다 수율이 안 나오니까 외부 업체인 퀄컴 쪽에 몰아주지 않았을까요? 엑시노스는 같은 식구가 설계한 거니까 납기를 못 맞췄을 때 아무래도 외부 업체인 퀄컴에 비해서는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만약에 외부 업체에 물량 못 맞춰주면 비즈니스 관계 자체가 완전히 끊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금도 많이 물어줘야 될 겁니다. 이래저래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그래도 자기 식구 것을 포기하는 게 충격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퀄컴은 모바일 AP 점유율 세계 1위 업체입니다. 퀄컴을 놓치면 타격이 굉장히 크죠. 굳이 같은 식구가 아니더라도 단순 점유율만 봐도 엑시노스는 스냅드래곤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지금 엑시노스를 어떻게 보면 약간 희생해가면서까지 스냅드래곤에게 어느 정도 몰아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컴의 수율에 만족을 못해서 다음 버전인 스냅드래곤 8 젠 1 플러스 모델부터는 TSMC에게 맡긴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자체 설계한 엑시노스는 아예 납기일조차 맞추지 못한 거고요. 거의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플러스 퀄컴의 스냅드래곤조차도 수율이 너무 안 나와서 삼성전자를 손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꽤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삼성에서 최근에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경영 진단에 착수했습니다. 경영 진단이라는 게 원래부터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번에는 특히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빡세게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얼마 전 외신에서도 퀄컴이 삼성전자를 손절하고
TSMC로 갈아탈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 믿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사를 보니까 단순 루머가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분명히 파운드리 쪽에 지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에 애초에 투자를 한 이유가 이런 문제 해결 능력까지도 고려를 한 겁니다. 만약에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저 그런 중소기업이라면 폭망할 가능성이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은 웬만한 위기가 와도 거의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초우량주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죠. 제가 평소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수익률 하나만 생각하면 삼성전자 별로 메리트 없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개잡주나 코인, 레버리지 같은 게 삼성전자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단 리스크도 그만큼 더 크겠죠. 그렇다고 수익률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익률이 최악이었다면 제가 투자를 하지도 않았겠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최고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 나오고요. 장기 투자에서는 수익률 못지않게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익률과 뛰어난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꽤나 매력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요.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다소 아쉬운 수익률은 뛰어난 안정성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장기 투자하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당장 삼성전자가 폭락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삼성전자 그렇게 쉽게 주저앉을 만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럼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